나는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다. 검단은 발전하는 도시이다. 그리고 서울은 완성된 도시이다. 검단은 나의 마지막 집일까? 검단처럼 나는 매일 발전한다.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 서울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검단과 내가 같은 속도로 발전해서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더 빠르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항상 한다. 나는 그래서 데이트를 빙자한 임장을 한다. 오늘은 사당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구독, 좋아요, 톡톡톡. 오늘은 서울의 사당역 인근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할 것은 아니지만 서울이란 메가시티를 항상 주시하고 공부하는 것은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검단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검단 중앙역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벌써 사당에 인접해 갑니다. 사당은 지하철 2호선, 4호선의 환승역으로 서울 남부의 교통의 핵심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배를 든든히 채워줄 음식점이 지하철에 질비하네요. 사당은 원래 큰 사당이 있던 마을에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당은 환승과 교차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곳은 멈춰있는 동네가 아니라 흐르는 동네 같아요. 교통이 강한 동네는 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생기면 상권의 밀도가 올라가죠. 오늘은 그 밀도 속에 숨어있는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사당의 길거리는 활기찹니다. 우선 지하철역 인근의 차도 주변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걷기가 편합니다. 주거단지로 들어가면 조금의 경사가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무리가 없네요. 이 사당이라는 동네는 참 신기합니다. 서울의 3개의 구가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사당역의 동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서초구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동작구가, 남쪽으로는 관악구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구의 먹자골목에서 식사를 하고 관악구의 남서울미술관에 들렀다 관악구 쪽에서 부동산 임장을 하고 동네 분위기를 보려고 해요.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구가 갈리고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3배가 나는 정말 이상한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어딘가는 굉장히 고급의 주거단지이고 어딘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가성비 쪽으로 끌리네요. 우선 서초구 쪽은 평지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걷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저희가 오늘 식사를 할 곳은 사당의 맛집 중 하나인 앙젤리제입니다. 빨간 벽돌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외관부터 약간 유럽 골목에 숨어 있는 작은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시그니엘 서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셰프들의 이탈리안풍의 한국적인 터치가 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공간이 넓고 중앙에 꽃으로 꾸며진 분수 오브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분함 속 화려함이 포인트로 있는 감성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주문은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하면 되고요. 메뉴는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와인, 브런치 메뉴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지중해식 통문어 청양 파스타와 포르치니 버섯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먼저 포르치니 버섯 크림 파스타는 버섯 향이 진하고 크림이 부드러워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소한 쪽이고요. 이 통문어 청양 파스타는 오징어 먹물면에 해산물이 올라가 있어서 비주얼부터 확실하고 매콤한 포인트가 있어 더 맛있었습니다. 이 앙젤리제라는 레스토랑은 3개의 구가 합쳐진 사당처럼 뭔가 이탈리안 음식이면서도 한국적인 매력이 있고 오늘의 여정 속 잠깐 쉬어가는 환승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길 하나를 건너 관악구 쪽으로 걸어가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서초구의 느낌을 잘 기억하시고 관악구랑 그 느낌을 비교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어떠한 차이로 그렇게 거리 하나를 두고 큰 집값이 차이가 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 멀리 남태령이 보이네요.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충청, 전라, 경상으로 통하던 주요 도보길이었다고 해요. 이제 관악구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저희는 소화를 시킬 겸 남서울미술관에 왔는데요. 이곳은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오신 김에 한번 들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건물이 정말 옛날스럽고 고상하죠? 사실 처음부터 미술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한제국 시기 벨기에 영사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고 1905년에 회원동에서 준공된 뒤 1983년에 지금의 남현동으로 옮겨져 왔어요. 남서울미술관은 전시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층 상설 전시, 권진규의 영원한 집을 보고 계시고 권진규 작가의 조각과 자료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인물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고독과 영혼을 보게 만드는 전시였습니다. 오래된 벨기에 영사관 건물 안에서 보니 작품이 더 조용하고 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2층에서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 전시는 매번 바뀌니 다른 계절과 시절에 방문하셔도 색다름을 느끼시는데 무리가 없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서울미술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경계에 서 있는 공간 같아요. 오늘의 임장 데이트는 집값과 입지만 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동네가 품고 있는 시간까지 함께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관악구로 넘어와서 그런 것인지 주거 밀집지로 향하는데 조금의 경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무리되는 경사도 없고 길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곳이 놀랍게도 문화재입니다. 이곳은 서울 남현동 요지, 말 그대로 가마터입니다. 국가유산 안내에 따르면 관악산 끝자락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토기 가마터로 1973년에 발견되고 76년에 4월 10일 사적으로 지정됐어요. 재밌는 건 연구 과정에서 성격 규정이 바뀌었어요. 한때는 서울 지역의 유일한 백제 토기 요지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사로 신라 시기의 요지라는 해석이 정리되어 왔고 시굴 조사 결과도 통일신라와 연결된 흔적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흔적이 있다는 게 이곳이 뭔가 재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에 어떠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느껴졌어요. 땅을 파보면 왜인지 엄청난 문화재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둘러볼 곳은 사당역의 왼편인 남현동입니다. 남현동은 관악구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동네로 서초구와 동작구, 관악구가 만나는 사당생활권의 한 축입니다. 재밌는 건 사당역 주변은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활발한데 길 하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남현동의 남현길을 따라 걸으면서 도로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쪽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느낌보다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와 빌라, 작은 상권이 함께 섞여있는 조용한 주거지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예성 그린캐슬 2차입니다. 84제곱이 현재 9억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세대수는 86세대로 주차는 1.13이고 용적률은 263%, 건폐율은 34%입니다. 2004년생이고요. 이 예성 그린캐슬 2차부터 경사가 조금 가파라지더라고요.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걷기가 불편하지는 않고 겨울에는 조금 미끄러울 것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꽤 다닐만 했고요. 이 아파트는 남현동 루미아트 아파트입니다.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층은 13층입니다. 단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연식에 비해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있어서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84제곱이 9억 6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당역에서 10분 정도 도보거리에 이 정도 주거 환경이라면 정말 아직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요. 단지의 구석구석이 너무 깔끔한 것이 이곳에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잘 엿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이 단지의 세대수가 작고 규모가 크지 않아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거래량은 단순히 몇 건 팔렸나가 아니라 그 지역의 시장성, 황금성, 가격,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이런 거래량이 낮은 곳을 사실 것이라면 저처럼 마을을 직접 둘러보고 오래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남현동은 오래 살고 싶은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동네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정말 오고 싶었던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둘러봤던 관악산 한일 UNI입니다. 저희는 40평 정도의 방 4개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 단지에 그런 세대가 좀 있더라고요. 이곳의 84제곱은 현재 9억 그리고 45평은 1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는 이 남현동의 여타 단지처럼 깔끔했고 지하주차장도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도 크게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단지에 비해 저렴한 까닭은 사당역에서 오는 길에 경사가 길게 느껴진 것과 빌라 단지와의 밀접성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의 초등학교로 사당초등학교가 매우 가깝고 산세권으로 여름에도 시원하고 서울같지 않은 쾌적한 공기가 이 단지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의 단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자그마하지만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고요. 저는 이 단지의 40평대의 구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양한 평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구조를 바탕으로 거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점도 어느 정도 안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다음에 서울로 오게 된다면 이곳을 한 번은 꼭 고려해 볼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당역까지는 걸어가는데 15분 정도가 걸리고 어느 정도의 경사 그리고 재건축성 등이 조금 우려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정도 입지라면 평생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사당역으로 왔습니다. 오늘 임장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이 사당역을 기준으로 길 건너편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우선 임장으로 힘든 몸을 쉬어가고 남현동 옆에 방배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겸 방배동의 카페로
향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걸었던 남현동은 나홀로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가 많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조용한 주거지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사당역 건너편 방배동으로 시선을 돌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방배 우성 아파트는 468세대 구축 단지인데요. 전용 84제곱 기준 가격이 무려 25억 수준입니다. 아까 남현동에서 봤던 아파트들과의 거리는 고작 800m 안팎,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인데 부동산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좌표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게 맞나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역을 쓰고 비슷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서울의 부동산은 때로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문법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집값은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소, 학군, 브랜드, 단지 규모, 생활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네에 부여하는 이미지까지. 눈에 보이는 거리는 800m지만 시장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어쩌면 몇 킬로미터보다 더 멀 수 있습니다. 사당역은 그래서 참 묘한 곳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환승역이고 누군가에게는 출퇴근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서울의 경계지만 부동산을 보는 사람에게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정교하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기준선처럼 느껴졌습니다.